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현재 시간 1시 43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시황 정리와 함께 오늘, 어제였었죠? 수요일 날 장 마감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에 이제 해외 증시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관세,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실제로 오늘 장중에 트럼프 연설이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멈추고 트럼프가 그 연설문에서 언급을 했던 알래스카 LNG 관련한 종목들, 이게 오늘 장 끝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알래스카 LNG 그 프로젝트가 트럼프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국과 일본이 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수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연설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관세가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디테일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뭐가 높다 그런 건 없이 그냥 한국 관세가 매우 높다고만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바로 응답을 했죠. 실제로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는 수준이다. 그죠?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미국에서 직구하고 하면은 거기 이제 미국산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이제 면세를 받죠. 관세를 어느 정도 좀 할인을 받고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막 뭐 한 뭐 2,000달러, 3,000달러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 관세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한미 FTA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테일이 없었다는 걸 통해서 저 트럼프가 일단 좀 질러놓고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트럼프 연설문을 봤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 한국 관세가 매우 높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저기에다가 그냥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를 지금 저렇게 멱살을 잡고 있는데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트럼프 1기 시절에 남북러 가스관 테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연결을 시키면은 굉장히 싼 값에 우리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였었는데, 그때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를 트럼프가 좀 개선시켰다 그래가지고 저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결국에는 뭐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게 유라시아 횡단철도,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TV 광고에도 막 나왔었어요. TV 공익 광고 같은 데서. 그렇지만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이게 뭐 수조 원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행될 수 있을지 사실 알 수 없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프로젝트고, 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에서 추천도 드리고 좀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프로젝트가 그냥 말로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과거 오랜만에 남북러 가스관 테마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뭐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거 다 보시면은 실적 감소 기업입니다. 감소 기업이고, 뭐 동양철관, 그리고 또 뭐 있죠? 동양철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거 실적 괜찮나요? 물론 테마주 보는데 실적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냥 거품처럼 사라지는 종목보다는 저게 없어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좋잖아요. 동양철관 지금 매출 줄었죠. 영업이익 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이스틸은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 줄었고 당기순이익 적자입니다. 화성밸브, 요 녀석이 그나마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데 1, 2, 3분기 실적을 도합했을 때는 애매해요. 1, 2, 3분기 다 합하면 한 57억 나오죠? 57억 안 되네요.
근데 23년도에 100억을 해놨는데 쉽지 않아요. DK라 뭐 별로죠, 그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팅 관련주나 이번에 철강 관련주 다 보시면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트럼프의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좋은 거를 사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방선기, 그리고 1승, 그리고 이제 세진중공업,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저는 좀 같이 묶어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세진중공업의 그 자회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방선기나 1승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셋이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이제 기업들인데, 동방선기랑 이제 1승 세진중공업은 보통 이제 LNG선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래스카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있고 국경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 시추하는 곳이 알래스카 북쪽 끝입니다. 북쪽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여기에서 이제 항구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디에 그 투자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시추에 들어갈지. 근데 시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스관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배로 실어 나르는데 참여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LNG 선이 지금 우리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LNG 선에 관련한 종목이 선박 관련주들인 얘네들 저는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실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동방선기를 보시면은 재무 상태가 괜찮아요. 그죠? 지금 이제 예상치만 나왔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 늘고 있고 단기순이익 늘고 있어요. 괜찮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400억 밖에 안 되고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시면은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선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관 관련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주주가 1승과 세진중공업이라고 나와 있죠. 1승 한번 보겠습니다. 1승은 많이 올랐어요. 1승은 세진중공업이 대주주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꾸준해요.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갑니다. 단기순이익이 좀 줄었지만 이 정도 감소는 저는 불경기 치고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괜찮아요. 이 회사도 LNG 사업 하고 있죠. 그리고 LNG 제기화 사업, 선박 장비 부품 만들고 있고, 어쨌든 배, 조선 LNG 소재 사업,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가동됨에 따라 LNG 수혜가 기대되는, 직접 수혜주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회사들이에요. LNG 선 수혜주, 그죠? 그래서 오늘 올랐어요.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휴스틸, 넥스틸 이런 게 또 저기 뭐 DK락, 화성밸브 같은 게 올라왔지만 이런 애들이 찐수혜주예요. 찐수혜주. 근데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을 작년 여름부터 추천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뭐 있었죠? 대왕고래. 전 대왕고래 때부터 이 종목들을 밀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수익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 중이죠. 예전 방송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도 지금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세진중공업은 이제 시추나 이런 플랜트 쪽에 있는 데크하우스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친환경 선박, 그리고 물류 대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선박 발주와 조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뭐 등등등.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번에 실적이 크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꾸준하게 실적 좋았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크게 없죠. 그래서 세진중공업보다는 일단 동방선기랑 1승을 아까 방송에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시총도 가볍고 좀 테마로 접근하기도 좋고 외국인 많이 샀죠.
동방성기 수급 들어왔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정리 드렸으니까 이쪽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 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산됐지만 최근에 마귀상어였나요? 뭐 그런 게 또 이름 붙었잖아요. 이쪽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쪽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이력은 이렇게 드렸어요. 동방성기의 경우는 이렇게 전략들을 챙겨드렸고, 동방성기가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뭐 사실 예전에 원전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곤 했었었는데 요즘 뉴스케일 파워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반등했죠. 화요일날 반등하고 오늘은 좀 자리 잡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동방성기 오늘 저는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이제 전략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APR이 좀 잘 갔어요. APR이 이번에 목표가 아직 가고 있는 중인데, APR이 지금 이번에 일본의 Q10에서 그 3월 3일까지의 판매 금액, Q10이 이제 일본의 쇼핑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탑5 중에 이 APR의 제품이 2등하고 5등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개 다 합해도 1등은 안 되더라고요. 근소한 차이로. 어쨌든 일본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APR이 이번에 미국에서 B2B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APR은 한국이랑 일본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랑 이제 미국 진출까지 실적이 더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초기에 노무라에서 9만원 목표가 제시했었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제가 6만 5천원 드렸다가 6만 9천원으로 살짝 상향 조정 오늘 하고 왔으니까, 화장품 보시는 분들은 APR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수급투자인 기관들이 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PR이 좀 많이 올랐다 싶으신 분들은 휴메딕스 보시면 되는데, 휴메딕스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예요. 얘네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우리나라 보톡스 1등은 휴젤, 2, 3등이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 그 다음이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가 이제 다른 것보다 실적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목표가 5만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필러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해외 진출에 대한 수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보톡스가 우리나라는 레드오션이라서 더 이상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풀무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풀무원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풀무원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관세 매기고 막 그러면서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드렸었는데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K푸드 하면은 사실상 그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 대장주예요. 근데 많이 올랐죠. 90만원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풀무원이나 대상이나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얘네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무원, 대상, CJ 제일제당은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드렸던 게 디어유, 요거 최근에 많이 빠진 엔터주인데 디어유도 전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디어유는 되게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좋고 해서 이제 전략을 드렸고, 증권가에서는 6만원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54,000원으로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가 디어유를 처음 드렸을 때가 제가 이거를 총 2번 드렸어요. 한 번은 아마 12월쯤인가 한번 처음 드렸다가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3일 날에 다시 한번 드렸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12월이나 2월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인데 그 매수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디어유의 경우는 일단 적어도 5만 원을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니까 엔터 보시는 분들은 디어유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잘 가고 있다가 살짝 눌림목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이럴 때 사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 재미없더라고요. 이 종목은 항상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 쪽에서는 디어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봤던 종목이 이제 대한전선인데 다 관세예요. 결국에는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선을 만들고 케이블을 만들고 있어서 관세가 없대요. 전혀. 실제로 미국이 최근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한국의 알루미늄 케이블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전선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산 재료를 사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아닌 곳에 수출하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저 관세는 미국에 들어가는 거에만 해당되는 관세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전선업계는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은 최근에 딥시크의 등장으로 굳이 저렇게 데이터 센터랑 전력망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빠지고 최근에 그 IT도 빠지고 하고 있는 건데 전력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전선은 혹시나 관세 얘기가 나오더라도 전혀 관세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 작년에 미국에서 실제 수주를 7천억 이상 수주를 따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정도 급의 실적을 내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뿐입니다. 얘네가 우리나라 전력망 수출 원탑 투탑이에요. 그 다음이 대한전선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미 주가가 신고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이제 숨겨진 3등 종목이지만 이제는 얘네가 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15,000원 드렸는데 사실 15,000원이 아니라 주가는 저는 뭐 2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한전선은 소송건이 좀 하나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전선 보시면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13일날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3월 6일이에요. 오늘이 3월 13일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저는 궁금한데 마지막 악재 해소라고 봐요. 3월 13일 마지막 소송 결과 악재 해소. 만약에 대한전선이 승소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판결이 대한전선한테 대한전선이 패소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승소한다? 그럼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지금까지 못 간 거 한 번에 보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배상을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원래 이제 2021년도부터 소송이 계속 지금 뭐가 계속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그건 지났습니다. 지금 지나갔고 그 다음에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지금 있는데 1심에서는 LS전선이 승소했어요. 근데 배상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LS전선에서는 이제 2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배상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40억을 만약에 배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큰 충격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것만 없었으면 주가는 뭐 저 위에 가 있어야 정상이더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전선은 이제 마지막 악재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저는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했던 거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미국장에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고용지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ADP 비농업 지표가 예상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업이라는 거거든요. 서비스업 관련한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배드 이스 굿이라고 했거든요.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금리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던 게 이제 작년까지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경기가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를 판단하는 거는 고용과 물가이고 그 중에 이제 물가는 최근에 높다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고 거기다 심지어 고용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 이번에 고용 지표가 실제보다 못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이 안 되고 있는데 물가가 높아지네? 이거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는 이 수치는 좋은 거지만 경기 침체라는 측면에서는 뭐 실제로 침체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장은 빠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지표들이 몇 개 더 있었죠. 이번에 S&P 글로벌 종합 PMI 지수와 서비스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수치는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한 게 다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의 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역시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었고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나온 게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상승했다고 나왔고요. 여기 물가 지수가 올랐죠. 그리고 구매자 지수가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구매를 좀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규 수주도 늘었습니다. 여기 비제조업 고용지수 여기가 좀 늘었죠. 그리고 기업 활동지수 이건 거의 제자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물가가 올라간 건 나쁜 겁니다. 고용이 증가한다? 이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구매가 좀 높게 나오고 신규 수주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ISM사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주가 높아진 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주문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지표에서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표는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속보인가요? 잠깐만요. 속보인가요? 관세를 한 달 늦출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잘못 봤나? 일단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 쪽에서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곧 통화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곧 이제 통화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회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 뉴스 기사 제목만 나온 거를 보니까 관세를 한 달 늦출 수도 있다. 그렇게 한 달 늦추는 걸 논의하고 있대 나왔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오긴 했네요.
지금 나온 거가 뭐가 나왔냐면 아까 봤던 기사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한 달 유예 검토 중.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이랑 협상을 또 한대요. 지금 이제 광물 협상 얘기를 하는 거죠. 광물 협상을 해야 그 다음 이제 재건도 가고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무기 지원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무기 지원은 미국이 제일 크고 사실상 거의 유일하죠. 다른 국가들은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고 무기 지원이 미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냥 패배하는 거고 러시아가 잡아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번에는 이제 뭐 협상장에서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체면도 좀 있죠. 가서 그냥 바로 딜을 했다고 하게 된다면 뭐 그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체면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도 있을 텐데 그렇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한 번, 두 번 자기 체면도 좀 챙기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건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랑 싸워서 좋을 게 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런 소식들이 들려오네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지금 미국장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이거든요. 지금 방금 소식 나오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보니까 그 중국주가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알리바바부터 해가지고 핀더더, 비리비리 다 올라가죠. 얘네가 그 중국 양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전인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주가 먼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방금 나왔던 기사들로 인해서 또 다른 종목들도 더 잘 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는 오늘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고, 다른 테마들은 글쎄요 뭐 종목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바이오 제약주. 일단 오늘 보니까 뭐 방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기술주 다 반등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 남은 미국 시장은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또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운영하는 텔레그램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실전투자반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장중에 추천주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야간에 또 해외 시황에 대해서도 정리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저녁에, 내일 밤에도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